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이 아트로 제주의 항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항일의 불꽃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예은이고요. 학생 대표 MC 송효은입니다. 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최정숙 선생에 대해서 알아가 볼 텐데요. 최정숙 선생의 전기를 집필하신 박재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숙 교육감님 전기를 쓴 작가 박재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최정숙 선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교육자로 유명하시고요. 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참가했다가 8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지내기도 했고요. 또 나중에는 이제 의사가 되었고요. 끊임없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런 자선가이시기도 했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또 제주의 사회 발전과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최정숙 선생님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조국과 고향 제주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이가 있으니 바로 최정숙 선생입니다. 8살이 되던 1909년 서양 신부인 구마슬 신부가 세운 5년제 신성여학교에 입학했고 1914년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이 되죠. 이때 함께 졸업한 동기로는 훗날 독립운동을 함께 펼쳤던 강평국과 고수선이 있었습니다. 졸업 동기인 강평국과 고수선은 서울로 공부하러 떠났지만 정숙은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어린 정숙은 수백 통의 편지를 씁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이죠.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낸 정숙은 1915년 마침내 서울에 있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중등과정 2학년에 편입합니다. 최정숙 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걸 아버지가 반대하셨는데 왜 반대하신 거예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배우다 시집을 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최정숙 교육감님은 평안남도까지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단식 투쟁을 벌여서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서 이제 진명여자 고등보통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었죠. 신성여학교에서 중등과정 1년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2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는데 이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편입시험을 보고 합격합니다. 당시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고수선과 강평국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 21일 조선 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이 승하했습니다. 정숙 역시 대한문으로 나가 국상의 슬픔과 나라 잃은 슬픔을 동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정숙의 행동은 일본인 교사들에겐 눈의 가시였습니다. 대한문에 다녀온 사실이 일본인 교사에게 알려졌고 정숙은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정숙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애국심이 불타올랐죠. 이후 최정숙은 소녀결사대의 대원이 됩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운동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7구 소녀결사대는 교문을 부수고 학교를 빠져나온 뒤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 대열에는 당연히 정숙도 끼어 있었죠. 학교를 뛰쳐나온 정숙은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군중들 틈에서 맹렬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정숙은 일제헌병에 체포되어 정무총관부에 5일 동안 갇혀있다가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져 15일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졸업식을 앞두고 풀어주었지만 일본 국가를 부르며 졸업장을 받는 것이 치욕스럽다고 생각한 정숙은 졸업식 참가를 뒤로하고 강평국과 함께 고향 제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7구 소녀대의 사범과 주모자로 물려 서대문 형무소에 재수감되어 8개월 동안 갇혀 지냅니다. 이미 2번의 옥고를 치른 정숙은 1919년 11월 경성지방법원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8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석방이 됩니다. 1920년 정숙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자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회를 기반으로 여수원을 설립합니다. 문맹을 일깨우는 일이 곧 나라를 되찾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때는 정숙이 다녔던 신성여학교가 일본인들에 의해 폐교되면서 여성교육의 길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과 함께 남녀공학인 명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문 후유증과 과로로 건강이 악화돼 서울로 올라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최정 선생님은 여성, 특히 제주도 여성의 어떤 그 강인함, 그다음에 단지 사회적 소외자로서만이 아니라 제주도 여성의 그 강인함 이런 것에 주목하면서 평생 좁게는 제주 여성 교육, 넓게는 여성 교육에 헌신했던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정숙은 1925년 목포 소아학원 교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1932년 4월에는 전주 해성학교로 옮긴 후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조국의 사나라는 노래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또다시 경찰서에 잡혀가지만 신부님의 부탁으로 풀려납니다. 여러 번의 옥고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정숙은 의술을 배워 박예 사업을 하겠노라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37 늦은 나이에 사립병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후 의사가 될 수 있는 면허시험을 보아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1년 더 늘어나 학력 미달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화여고를 1년 더 다녀야 했죠. 1년 뒤 정숙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장, 의사 면허증까지 취득합니다. 명동 성모병원 의사로 일을 하다가 부모님의 권유로 1944년 고향 제주로 돌아와 제주읍 삼도리에 정화의원을 개원합니다. 정화의원에는 날마다 가난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을 위해 정숙은 혼신을 다해 진료했습니다. 해방 이후 정숙은 여성 계몽운동과 생활개선, 강연회, 강습회 등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성여학교를 재건하기 위해 천주교 신자, 지방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1946년 9월, 마침내 신성여자중학교가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신부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 못해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직을 맡습니다. 이 선생님의 많은 일화 중에 이제 무보수로 교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제동맹 사건이라도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기동맹 사건은 그 당시에 그 피난을 왔던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그 여선생님이 왔는데요. 늘 제주도 학생들에게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백기동맹을 하게 되죠.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전부 운동장에 이제 모이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치마를 이렇게 들어서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모두 대성통곡을 하면서 화해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유명한 사건입니다. 1953년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11월에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중학교와 더불어 신성여자고등학교 초대 교장이 되죠. 이후 1962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제주도 내 여성교육과 사회봉사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최종 선생님은 가장 누구를 닮으셨냐 하면은 페스탈로치를 얘기하시죠.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에 가보면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놀랍게도 최종 선생님도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돌아가실 적에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1964년 제주도에서는 시도를 단위로 하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정숙은 초대 교육감으로 선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초대 여성 교육감이었죠.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1967년 정숙은 5.16 민족상 교육부분 본상을 수상합니다. 교육자로서 최고의 영예이자 제주도민 모두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종 선생님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분의 해안이, 그리고 그분의 철학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 제주도의 여러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위상, 아직도 많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앞으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대답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우리는 최종 선생님의 그분의 유업 성과를 주목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 성과가 아프리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특히 여성들이 강인하면서도 여성 교육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나라에 이 최종 선생님의 유업을 전승, 계승하는 작업을 제2, 제3의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지금도 최정숙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교육운동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카 최빈국인 부룬디의 여성교육을 위해 최정숙 여자고등학교, 9년제 최정숙 초등학교, 최정숙 여성센터를 세운 일입니다. 최정숙 선생의 고귀한 뜻을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세계 만방에 펼치고 있습니다. 최정숙 선생님의 리더십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특유의 섬세함이다. 그리고 리더십으로 제주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신이 이제 뜻을 세우면 이렇게 굽히지 않는 그런 아주 단호함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대정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와 한림여자중학교와 한림여자고등학교를 그 여학교로 분리해서 개교를 하셨고요. 지금의 제주 여상이 전신인 제주 실업여자고등학교를 이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여성교육에 많은 뜻을 가지고 계셨고요. 현대까지 우리가 받는 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하셨네요. 우리 효은 학생은 오늘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많은 역사들이 잊혀지고 왜곡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이런 역사들의 아픔과 힘듦이 재조명되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최정숙 선생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자기가 가진 것을 혼자 가지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 교육도 또는 의료도 또 이렇게 자선 사업도 또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이렇게 혼자 간직하지 않고 나눔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개인의 삶을 뒤로하고 온 평생을 나라와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강단 있는 삶을 살아온 최정숙 선생님. 그녀의 박애와 희생정신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겁니다. 그동안 3주 동안 제주의 항일 역사를 클레이 아트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역사를 지키는 건 과거의 빛을 가져오고 그 빛으로 현재의 길을 비추며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항일 역사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